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기반한 사회 연결망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신은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 연결망 분석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준비한 슬라이드와 함께 사연망 기본 개념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연결망을 설명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키와 몸무게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우리가 몇 센티미터, 몇 킬로그램 아주 쉽게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연결망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연결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를 어떤 단위로 추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연결망 측정하기, 측정값의 기본 개념과 가장 많이 쓰이는 Degree, Density, Centrality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연결망은 노드와 링크의 집합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수학에서 말하는 그래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연결망은 가장 기본적으로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이 되는 링크 혹은 타인은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프로 네트워크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마 그래프 하면 많은 분들께서 오일러의 퀘니스베르크의 다리 건너기 문제를 떠올리실 텐데요. 퀘니스베르크에 있는 7개의 다리를 건너는 것과 관련해서 오일러는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로 각각의 다리에 A과 G까지 이름을 부여하고 도식화해서 1735년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오일러의 다리 건너기 문제를 떠올리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지점들을 먼저 정리하자면 네트워크는 우선 관계에 관한 연구입니다. 퀘니스베르크 다리 건너기 가장 기본이 그 다리, 브릿지가 되듯이 저희들은 그 연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결망 데이터가 당연히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시각화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수학적 계산을 거치고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컴퓨테이셔널한 기법들도 널리 활용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들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vertices, point, node, actor 이것 모든 것들은 그래프에 연결이 되는 지점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리적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Lines, arc, tie, relations 이것들은 모두 그래프의 연결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노드들 간의 상호 연결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이죠. 그래프의 초점이 한 노드를 중심으로 보는가 아니면 연결을 중심으로 전체 연결을 중심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이고 네트워크 혹은 글로벌 네트워크 이고 네트워크는 당연히 마이크로한 관점이고 글로벌 네트워크는 매크로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signed graph, positive and negative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연결의 경중, 강약 등들을 고려한 valued network 혹은 strength of tie나 혹은 서로 간의 알력들까지 표현한 다양한 관점들의 value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direction of tie라고 했을 경우에는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만 너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너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따라서 내가 너를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너도 나를 친구로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하나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simple network 다양한 관계, 예를 들어서 연인관계, 가족관계, 동료관계 등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하면 multiple network를 함께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타임, 시간, 다이나믹 역시 네트워크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그래프로 도식화하자면 시메트릭한 바이너리 그래프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더해주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weighted graph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로 보이실 때는 바이너리 그래프에 디렉션만 더해준 겁니다. 화살표만 더해줬죠.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 방향에 있는 화살표의 링크의 굵기도 달라집니다. weighted by direction graph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관계들을 그래프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데이터의 가장 일반적인 수집 방법은 네임 제너레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물어보는 방식인데요. 그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내 친구인지 가족인지, 얼마나 오래된 친구인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함께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스토리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도 저희들이 네트워크 데이터를 조출할 수 있습니다. 제 박사 논문에 사용했던 데이터인데요. 저희 독립운동가 국가유공자 고운록에서 기우만 선생님의 전기입니다. 이 기우만 선생님의 전기 속에서는 누가 언제 누구와 어떤 일을 함께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속에서 네트워크를 추출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기우만 선생님의 이고 네트워크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시계열적으로 1895년부터 1910년까지 독립운동가 네트워크 안에서 기우만 선생님께서 어떤 관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역추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동시에 이런 마이크로 네트워크, 이고 네트워크를 매크로한 레벨로 끌어올려서 전체 독립운동가들 네트워크 속에서 기우만 선생님의 위치를 상대적으로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시각화할 때 시계열을 무시하면은 그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 역시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1895년부터 1945년까지 1624년 독립운동가들의 네트워크를 시간을 무시하고 네트워크를 그렸을 때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어떤 유의미한 패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 해별로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플러팅을 해보면 저희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그맣게 출발했던 독립운동이 1919년 3.1운동을 거치면서 굉장히 중심이 탄탄한 글로벌한 네트워크 상태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아진 네트워크를 저희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숫자의 노드와 링크가 있었는가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제 박사 논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624명의 노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리셨을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온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노드의 사이즈, 몇 명이나 있는가로 저희들이 네트워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졌는가를 저희들이 디그리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친구가 4명이라고 했을 때는 degree of 4. 그리고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을 당연히 단순 디그리지만 여기에는 또 방향성을 부여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친구로 지목한 사람은 4명인데 신은경을 친구로 지목하는 사람은 3이야. 그러면 out degree는 4, in degree는 3. 이렇게 분리해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네트워크 덴시티는 전체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타입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링크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도인데요. 밀도는 그래서 얼마나 촘촘하게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인덱스가 되어줍니다. 이와 더불어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많이 인기 있게 사용되는 지표는 centrality measure입니다. 누가 얼마나 중심적인지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표를 저희들이 centrality measure라고 부릅니다. 이를 사용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앞서 얼마나 큰 네트워크인가와 달리 혹은 얼마나 밀도가 높은가와 달리 누가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지? 는 그 질문의 맥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측정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사람? 연인관계에서 중요한 사람? 혹은 정보를 유통해서 중요한 사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centrality measure 역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계산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centrality는 지금 저희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덱스들이 있지만 3가지만 가져왔는데요. closeness centrality는 얼마나 많은 전체 구성원의 체단 경로 속에 개별 노드가 자리 잡고 있는가를 중심성을 측정합니다. 즉, 이 전체 네트워크 모든 구성원에게 평균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별할 때 사용하는 중심성 지표입니다. 에이겐벡터 센트럴리티는 이것과 약간 다르게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중심적인 연결을 가졌을 때 나의 연결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전체 구성원과의 closeness centrality, 평근거리는 매우 멀지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정말 훌륭한 연결망, 즉 비방용인가요? 핵인싸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사실 나의 에이겐벡터 센트럴리티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좋은 연결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에이겐벡터 센트럴리티입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당연히 많이 활용되는 지표이고요. Between의 centrality는 얼마나 많은 정보의 매개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노드들을 포착해주게 해줍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저희들이 빨간색 노드들이 표현된 것을 여러분들께 보실 수 있어요. 다른 방식들을 열어보시면 centrality measured,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각각 빨갛게 표시된 친구들이 그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측정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노드들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데요. 이것은 디그리,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가. 따라서 디그리 센트럴리티에서는 가장 연결이 많은 사람이 되게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betweenness centrality, 정보의 매개의 차원에서는 브릿지 위치를 차지한 친구가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entrality는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지목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숫자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연결된 방식에 따라서 저희는 전혀 다른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계산하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법대에서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갔다가 진학하시는 분들을 연구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고, 이 Prison to College라는 성공신화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자주 쓰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네트워크 관점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신 이 그림은 어떤 네트워크인가요? 얼마나 큰 네트워크인가요? 얼마나 많은 연결이 있을까요? 네트워크 밀도는 높을까요? 자, 실제로 네트워크로 변환해 본 그림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운 개념들을 활용해 본다면 지금 화면에서는 총 10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총 8개의 연결이 있습니다. 메리와 케이트는 각각 4개의 디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디그리가 하나인 노드들입니다. 따라서 전체 이 밀도를 계산해 봤을 때 본 연결이 가능한 타에는 10사람, 내가 상대를 고를 수 있는 건 나머지 9사람이겠죠. 그런데 방향성이 없는, 지금 보시면 화면에 화살표가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는 시메트릭한 타입니다. 그래서 2로 나눠주죠. 내가 너와 친구인 것과 너와 내가 친구인 것이 같은 타이니까요. 그래서 총 네트워크 밀도는 10 곱하기 9 나누기 2를 진짜 존재하는 8개의 타이. 실제로 이 네트워크의 밀도는 0.1777, 0.18 정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1화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던 이야기를 네트워크 관점으로 변환해 보니까 조금 더 피부로 와닿으셨을까요? 오늘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사회 연결망의 주요 지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지셨던 연결망 측정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